우리 몸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질병들, 그 원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지점에 다다릅니다. 바로 면역력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면역력이 암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공통점은 면역력의 붕괴입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도 감기, 대상포진, 폐렴 등의 감염병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는 끝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은 거죠. 이 면역력을 지켜내야만 수억 가지 질병의 늪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면역력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 생존의 비밀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 큐레이터 김대환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당연하듯 이 약부터 찾습니다. 진통제, 감기약, 항생제. 그런데 이 약이 진짜 효과를 내려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입니다. 사실 이 면역력은 우리 몸에 숨겨진 비밀 병기이자 내 몸속 병원인데요. 항암제보다 더 정밀하게 암세포를 타격하는 면역세포, 항생제보다 먼저 침입자를 청소하는 대식세포, 백신보다 더 똑똑하게 기억하고 방어하는 기억세포까지. 이쯤 되면 약보다 먼저 움직이는 진짜 치료제는 바로 내 몸 안의 면역력 아닐까요? 하지만 이 강력한 이 면역력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면역력은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디가드인가요? 아니면 지쳐 방치된 시스템인가요? 오늘 생존의 비밀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나이 차이 10살, 하지만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서로 인연이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은 어떻게 이토록 특별한 사이가 되었을까요? 그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이 사람, 바로 사진 속 주인공 중 한 명인 40대 김지아 씨입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을 위해 직접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누가 오길래 이렇게 열심일까요? 원래 반찬을 시켜서 배달해서 먹고 있고요. 오늘은 동생이 놀러 오기로 해서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성이 담긴 파스타가 완성될 즈음 기다리던 손님이 도착합니다. 지아 언니, 누구세요? 수경이요. 어서 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와. 오느라 고생했어. 네. 왜 뭐예요? 우리 먹을 거야. 토마토 스파게티 좋아해? 완전 좋죠. 많이 먹어. 지금 했어. 헤어스타일부터 말투까지 닮은 두 사람. 하지만 이들이 처음 만난 장소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저희 요양병원에 있을 때 그 같이 입원해 있던 동생이에요. 네, 암 환자예요. 그녀들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몸속 깊이 침투한 암세포,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였던 면역력 붕괴 때문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뭐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조직 검사를 하게 됐고 작년 11월에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암이라는 거는 올지 몰랐고 남의 일로만 생각했거든요. 평소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그녀에게 암이라는 단어는 갑작스럽고도 잔인한 충격이었는데요. 40대 중반, 아직 한창인 나이에 맞이한 암 진단. 마음의 준비조차 할 틈 없이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야 했고 그 모든 순간이 그녀에겐 공포였습니다. 암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형 선고받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냥 너 얼마 못 살아 이렇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암에 딱 걸렸다는 소리는.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지?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냥 그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가 있잖아요.
그거가 되게 힘들었어요. 힘겨운 항암 치료 속에서도 그녀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곳에서 몸보다 마음을 먼저 감싸준 따뜻한 인연들 덕분이었는데요. 야, 신기하 왜? 안 맞아. 내가 아까 누가 너가 먹는 거 병원에 암 환자 동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시간 날 때마다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뭐 전시회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각자 운동했다가 좋았던 거 있잖아요.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내용 공유해주기도 하고 가공식품이 좀 덜 들어간 반찬 가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유해주고 좋은 영양제 추천해주고 이런 거 하니까 서로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첫 번째 목표는 예전처럼 건강해지기, 그리고 이제 면역력 기르고,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해서 체력 기르고, 이런 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다 서로 그런 마음이 다 똑같은 거죠. 걱정해주는 게. 자, 찜질을 하자. 하나씩 주세요. 가지고 있어봐. 네. 자, 이거 쑥차야. 몸에 진짜 좋다. 엄청 좋아. 자, 이거를 배를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뒤로 기대. 뒤로 기대고. 그렇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배에 대고 차를 한 잔 딱 마시는 거야. 따뜻하게. 수술 후에도 면역력을 챙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몸이 굉장히 차서 뼛속까지 시리거나 뭐 이렇게 손발이 찬 느낌이 항상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뼈마디가 약간 좀 시리다던가, 일단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도 관절이, 온몸의 관절이 다 아프고, 일단 기초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살림을 한다던가 이런 생활을 하는 거에서도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언니는 혹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 가면 예전에는 와 신난다, 사람들 많은 곳에 나도 이런 행사를 보러 왔네, 즐기러 왔네였다면 지금은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벌써 지치는 거예요. 금방 지치지. 네. 기력이 없죠. 나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치료 잘 받으면 예전처럼 그냥 쉽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몸이 돌아오지 않고 회복이 너무 더디고 예전 같지 않은 그 체력에 몇 번 울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지내는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아이들한테 많이 미안하고, 지금 그거 생각하면 이제 항암 치료만 끝나면 몸이 금세 회복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지아 씨는 아이들을 두고 다시 방사선 치료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저는 엄마니까 아이들끼리 있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도 많이 마음이 아팠고, 몸은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애들 보고 싶어서 집에를 와요. 이제 외출 나와서 집에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여기서 왔다가 병원에 다시 가면 한 이틀, 3일을 알아 누워야 돼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퇴원 후 다시 예전처럼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아 씨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를 다잡아 나갑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지금 밥 먹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좀 걷고 있어요. 운동은 좀 하기가 쉬우세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고 스트레칭도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고, 근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근력 운동도 너무 힘들고요. 수술 후 체력이 크게 떨어진 지아 씨. 숨이 차고 다리가 풀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칩니다. 그래도 지아 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걷고 다시 살아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즘 지아 씨가 특히 더 신경 쓰는 한 가지, 그것이야말로 건강을 되찾기 위한 회복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기초 체력도 같이 떨어지고, 재발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일 걱정이 많이 되고,
면역력을 많이 키워야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도 많이 들고 요즘에 면역력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아 씨가 말하는 회복의 열쇠 면역력. 그 면역력이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부터 암 같은 중증 질환까지 병의 이름은 다 달라도 그 시작은 같습니다. 바로 면역력의 붕괴죠. 스트레스가 쌓이고 수면이 부족하고 먹는 게 엉망이 되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이 면역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몸 안에서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피부엔 염증이 생기고 장에는 독소가 쌓이고 혈관은 좁아지고 뇌는 기억력을 잃기 시작하는데요. 이 질병 도미노,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질병 도미노가 쓰러지듯 한 번 무너진 면역은 온몸의 병을 불러들이는 문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문을 다시 닫는 열쇠 또한 이 바로 면역력인데요. 지금 여러분의 몸속 면역력은 질병을 막는 든든한 방패인가요? 아니면 병을 부르는 허술한 성벽인가요? 이곳은 지아 씨가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보내는 그녀의 일터입니다. 과거 인기 인형 리페인터로 활약했던 지아 씨. 전성기 시절의 감각을 되찾기 위해 지금도 매일 연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은 붓고 관절은 불편해 보입니다. 한여름인데도 두툼한 담요까지.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왜 담요를 덮고 계세요? 아니 나는 워낙 추위를 많이 타니까 이제 평소에 이렇게 일하면은 너무 추워요. 오늘 완전 폭염주의보라는데. 그러니까요. 오고록을. 그런데 갑자기 부채질을 시작합니다. 또. 몸을 꽁꽁 싸매고 있던 담요도 이내 벗어버리는데요.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열감, 폭발하듯 솟는 땀, 이전과는 다른 몸의 반응. 이런 순간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열이 확 오르면서 땀이 막 너무 폭발적으로 나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너무 심해요. 컨트롤이 안 돼요. 이처럼 극심한 체온 변화는 면역력 저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면역력이 약한 상태인데도 지아 씨가 공방을 나와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암 투병 전 인형 리페인터로 이름을 알렸던 그녀. 특출난 솜씨로 정상을 달리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작은 일 하나도 해내기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눈 감고도 하던 일이 지금은 하루를 소진하고서야 겨우 해내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체력이 예전보다 한 20-30%밖에 안 남은 기분이고 점심 먹고 한두 시쯤 되면은 금방 피로감을 느껴요.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하다가도 이제 조금 많이 쉬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졌고 퇴근도 일찍 하고 있어요. 지아 씨가 요즘 가장 후회하는 건 바로 그때 몸이 보내던 작은 경고들을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인데요. 쌓이는 피로, 계속되는 통증, 그 모든 신호를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죠. 그리고 지금 마음에 남은 건 조용한 후회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단 제가 면역력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안 받쳐주고 뭐 음식도 제대로 안 먹으니까 영양분도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잠을 또 많이 못 잤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으로 그냥 이게 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제가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 좀 내가 예전처럼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음 깊은 곳에 불안과 마주합니다. 방금 만난 사례자처럼 암이라는 큰 산을 넘은 뒤에도 계속해서 질병이 연이어 찾아온다면 그건 몸이 약해진 탓이 아니라 이미
면역력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매일매일 싸우는 특공대가 있습니다. 바로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인데요. 이름처럼 암세포든 바이러스든 적을 발견하면 즉시 공격합니다. 이 NK세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전체를 돌며 문제가 생긴 곳을 직접 처리하는 전신 면역의 핵심 병력입니다. NK세포가 활발하면 우리 몸은 병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포가 지치고 약해지면 전신 면역이 무너지면서 질병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게 됩니다. 결국 생존의 핵심은 NK세포가 얼마나 잘 싸우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NK세포의 활성도입니다. 이 NK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몸 전체가 살아나고 반대로 이 세포가 지치면 면역의 방어선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연쇄 질병에 시달렸던 오늘의 사례자, 과연 그녀의 NK세포 활성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면역력 저하 증상으로 회복이 늦어져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던 김지아 씨.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도 한번 피곤하고 나서 뭐 이렇게 수포도 올라오고 뭐 어떤 상처가 나면 잘 낫지도 않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검사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내 몸속 면역력은 어디쯤 와 있을까? 무서워. 정밀 검사를 통해 지아 씨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오늘은 검사 결과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여태까지 중에서 백혈구 수치가 좀 제일 낮게 떨어졌거든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 백혈구 수치가 심각하게 낮아진 상태. 요거는 뭐 여러 가지도 영향이 있어요. 뭐 몸 컨디션에 따라서도 약간 떨어질 수 있고 면역력이 낮아져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검사했던 NK세포가 89 정도라고 나왔거든요. 네.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면역세포, NK세포 수치 역시 낮은 상태. 이게 NK세포라는 게 면역세포를 실제 눈으로 보는 수치예요. 활성도를 검사하는데 보통은 500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 이제 낮다고 봐요. 100 아래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네. 보거든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들이 뭐 예를 들면 바이러스 감염들, 감기나 뭐 장염 포함해서 대상포진도 많이 생기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결핵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생기실 수 있지만 그중에 사실은 제일 큰 거는 암이에요. 지아 씨의 면역력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암세포의 공격을 받은 지아 씨. 수술을 통해 암은 제거했지만 몸은 여전히 면역력 저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급격한 체온 변화, 금세 지치고 회복되지 않는 체력. 치료는 끝났지만 건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놀랐고요. 면역력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암 수술이 끝났다고 정말 암과의 싸움이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재발이라는 두려움과의 싸움 말이죠. 사실 암세포는 별개의 별종의 세포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세포가 과증식되면서 암세포로 변하는 건데요. 그 변화의 초기에 미리 세포를 정리해 주는 게 이 NK세포를 비롯한 면역세포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로 이 몸도 면역도 모두 지쳐버리면 그 상태로 일상에 복귀하면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나쁜 식습관이 겹치면서 면역력이 더 떨어지고 그로 인해 암세포가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치료 이후 내 몸의 면역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암 재발을 막는 핵심입니다. 특히 NK세포의 활성도는 암세포 억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암 치료의 끝은 면역력 회복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생존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회복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스토리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온 마을을 감싸는 아름다운 멜로디. 이 소리를 따라가면 면역력을 회복하고 그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70세 오수민 씨입니다.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이를 잊으시고 젊게 사십니다. 예, 저희 오카 선생님께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국민이십니다. 예. 예, 저희 소리 울림 공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력이 좋으신가 봐요. 정말 체력이 나쁘진 않아요. 전 70인데 인생은 70부터라고 얘기하고 싶으네요.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을 직접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민 씨. 심지어 무거운 앰프까지 가뿐하게 들어 올리는데요. 나이를 잊은 진짜 원더우먼이 따로 없습니다. 무거운 것도 이렇게 되게 잘 나르시네요. 예전에도 이런 거 물건 잘 나르셨어요? 아니, 게을렀어요. 게을르고 무거운 거 잘 안 듣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이암 수술하고 그 계기로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가 어디서 다시 돌아온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든 일에 더 적극적이 된 것 같아요.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기분? 오직 음악 하나만 바라보며 달려온 인생. 하지만 그 열정 뒤에는 놓쳐버린 건강이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시간에 쫓겨서 생활을 했어요. 스트레스는 학원 운영하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제 일어나고 식사 관계가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식사 관계가.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뭐 10분 이내 막 후다닥 그 때우는 식으로 몇 년을 했어요. 진짜 그렇게. 수민 씨의 몸은 어느 날부터인가 피부 발진과 구내염 등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무렵에 항상 감기를 진짜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피곤해요. 다 수업 끝나고 나면은 그냥 널브러졌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할머니 된 기분? 그때 내 몸이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감기처럼 사소한 증상에서 시작된 경고는 점점 더 깊은 피로와 통증으로 번졌고 결국 참을 수 없는 위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통증이 밀려오는데 그걸 참을 수 없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증은 제가 평생에 겪어보지 않은 통증 같았어요. 그녀를 덮친 고통의 정체는 바로 위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온갖 증상들은 NK세포의 활성도 저하, 즉 면역력 붕괴가 보내온 경고였던 겁니다. 안 좋게 자리를 잡아서 전체의 길이에서 80%를 잘라냈다고 그랬었어요. 위에 20%만 남기고 대수술을 감내해야 했던 시간. 수민 씨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이게 뭐 면역력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몸이 이렇게 망가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이렇게 되찾아오지? 이 생각뿐이었죠.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을 회복한 수민 씨. 그녀에겐 면역력 회복 루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생존의 비밀,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스트레칭. 하루의 시작을 몸을 깨우는 동작으로 열어줍니다. 수민 씨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움직이면 전신에 활력이 돌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기분이 든답니다. 그 다음은 주방. 냉장고에 붙은 면역력 체크리스트. 내 몸 상태를 매일 기록하는 일종의 면역 일기인 셈이죠. 아, 면역력 체크리스트라고 그 병원에 가서 일일이 NK 세포를 체크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크표를 보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어땠던가 전날에 그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 작은 체크리스트는 자신의 면역력을 돌아보는 가장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 이게 어떤 하나의 일기처럼 자료가 되니까 거기에서 아, 정확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암 수술 이후 수민 씨가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건 바로 식단입니다. 이 식탁 위에도 생존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데요. 특히 위암 환자가 퇴원 후 가장 힘든 건 식단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수민 씨는 어떤 식단으로 건강을 돌보고 있을까요? 한번 많이 아팠고 그다음에 또 그 뒤로도 잔잔한 수술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많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으려고 하죠. 그리고 과자, 빵 이런 거는 금지. 위암 수술 후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매일 챙기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력을 보완하며 먹는 게 원칙이랍니다. 이렇게 봐서는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데 뭐가 다른 걸까요? 수민 씨가 선택한 조리법은 바로 물을 활용한 조리 방식입니다. 기름 대신 물을 사용해 볶고 데치고 삶는 방식을 택합니다. 기름을 안 넣고 하시네요? 아, 물로만 해도 충분히 야채가 익혀지고 더 담백하게 먹을 수 있어요. 물로 조리된 식재료는 위에 부담을 줄이고 소화에도 훨씬 유리한데요. 식재료를 삶아서 조리하게 되면 조직이 부드러워져서 소화효소의 작용을 돕습니다. 또한 튀기거나 굽는 조리법과 달리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위벽에 가해지는 자극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위기능이 약해서 소화불량이 잦거나 위염, 위궤양, 위암 등 위 관련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력과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수민 씨만의 생존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수민 씨의 또 하나의 생존의 비밀, 바로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 먹는 것입니다. 괜찮네. 고기가 안 나오면 계란 나오든지 아니면 생선. 냉장고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초반에는 수술하고 나와서는 그때 제 마음에 고기를 먹으면 잘못될 것 같다는 그 불안감이 좀 상당히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기운이 없어요. 힘든 그 과정을 자꾸 몸으로 느끼니까 안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했죠. 지금은 하루 한 끼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기름기 줄이고 잘게 썰고 천천히 오래 씹는 습관까지 이 모든 게 수민 씨의 면역을 되살린 실천들입니다. 그 덕분에 날이 갈수록 삶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다는 수민 씨. 작은 습관 하나가 그녀를 건강한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운동 좀 해보자. 운동해보자. 익숙한 똑딱똑딱 소리가 울려 퍼지면 수민 씨의 몸도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박자에 맞춰 움직이는 이 특별한 운동, 그녀만의 생존 루틴, 바로 메트로놈 운동법입니다. 아, 박자기에 맞춰서 느낌을 느끼려고요. 정확하게 하려고요. 메트로놈. 얘가 옆에 있으면 으쌰
으쌰 으쌰 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처럼 하는 거예요. 나이에 맞게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이 운동법은 수민 씨의 지속 가능한 생존 루틴이 되었습니다. 일정한 박자를 활용한 메트로놈 운동법은 동작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특히 근력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근력이 증가하면 근육에서 분비하는 물질들을 통한 면역세포를 직접 활성화하고 염증을 조절하여 전반적인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2, 3 다당체 먹어보자. 음식과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때 수민 씨는 또 하나의 생존 무기를 챙깁니다. 다른 건 잊어도 이것만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먹기 시작한 인삼 다당체예요. 장이 예민해 외출도 꺼려졌던 시기. 기운은 없고 면역력은 바닥. 그때 같은 암을 이겨낸 지인의 권유로 인삼 다당체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예민하니까 어디를 가기를 못 가는 거예요. 화장실 때문에. 그러니까 극도의 그 장 예민이 심했어요. 그 수술 받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면역력 관계도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기동량으로 들은 얘기 또 지인이 면역력이 좋으려면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먹기 시작한 거죠. 면역력이 떨어져 학원 운영을 중단해야 하나 고민하던 시절. 그때부터 시작한 면역력 회복 프로젝트. 지금의 건강은 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우선은 감기를 거의 매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렇게 해서 2번씩 걸린 적이 많았거든요, 거의. 근데 우선은 감기가 조금 잡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장도 예민한 그 상태에서 벗어나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 먹은 뒤로 정말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저는. 수민 씨의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만든 특별한 성분, 인삼 다당체. 자, 그럼 수민 씨의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 인삼 다당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포닌은 인삼의 뿌리에 많습니다. 이 다당체는 인삼의 몸통과 줄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다당체, 이름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 수십, 수백 개의 당이 연결된 고분자 탄수화물입니다. 자연에서 오래 자라며 뿌리를 내린 인삼. 그 안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깨우는 특별한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인삼 속에는 글루코스, 갈라토스, 아라비노스 같은 다양한 당 성분들이 진주 목걸이처럼 정교하게 엮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삼 다당체인데요. 몸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성물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에너지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 다당체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 NK세포를 깨우는 신호탄 같은 존재인데요. 특히 인삼에 들어있는 다당체, 인삼 다당체는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암세포를 더 빠르게 찾아내도록 도와준다는 작용이 밝혀졌습니다. 인삼 다당체는 NK세포 표면의 수용체에 달라붙어 세포 내부의 면역 활성 신호를 전송합니다. 이 신호를 받은 NK세포는 더 많은 살상 단백질을 만들어 비정상 세포나 암세포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 몸의 방어력이 훨씬 강해졌다라는 뜻이죠. 면역력을 높이며 잃었던 건강과 젊음까지 되찾은 70세 수민 씨. 과연 그녀의 생존 비밀엔 어떤 이야기들이 또 숨겨져 있을까요? 어서 오세요. 네. 수민 씨가 도착한 곳은 음악 연습실. 이곳을 찾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한 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주가 있으면 조금 더 자주 모여서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함께하는 연주팀 멤버들 대부분이 그녀보다 10살 이상은 어리지만 수민 씨가 동작이 워낙 빠르다 보니 할 일은 다 끝나버린 상황. 남은 사람들은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어머님이 장난이 아니시네요. 근데 어머님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그냥 누님이고 저는 선배님이에요. 예. 그래요? 저런 분한테 어머님이라고 하면은 혼나요. 젊게 사시는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힘드시죠? 아, 힘드시요. 예. 이거 하나씩 드세요. 뭐예요? 이게 이름이? 인삼 다당채라는 면역력 길러주는 면역 강화. 네, 면역 강화. 이따가 소리 더 잘 내시라고.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네. 팀원들 건강까지 챙기는 수민 씨. 간식 항상 챙겨주시고요. 평상시 에너지 메이커셔가지고요. 예, 먹을 것도 많이 챙겨주시고 예, 항상 이렇게 그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웃으시고 항상 그 긍정적 에너지를 쏟으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배워갑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버스킹 연습이 시작됩니다. 암수수로 처음 잡은 악기 오카리나는 수민 씨에겐 도전이자 위로였습니다. 예전에는 건강을 뒷전으로 미뤘지만 이젠 건강과 음악 둘 다 놓치지 않는 삶. 그것이 지금의 수민 씨입니다. 수민 씨는 그렇게 과거보다 더 나은 오늘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수민 씨. 자연의 선물인 인삼 다당채를 오늘도 가장 애쓴 팀원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나누어 주는데요. 선생님, 이거 특별히 땀 제일 많이 흘렸다고. 이거 드세요, 지금. 인삼 다당채 덕분에 함께하는 멤버들은 더욱 힘이 납니다. 선배님 덕분에 항상 면역력을 챙겨 받고 있어요. 예. 인생은 70부터라고 요즘은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70을 건강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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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건강한 70대, 수민 씨의 생존의 비밀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취미 생활과 건강한 식사, 꾸준한 운동, 그리고 하루 한 잔의 인삼 다당채까지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70대에도 건강한 지금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 인삼 다당채, 일반 인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인삼이라면 다 똑같은 다당채가 들어있을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삼이 오래 자랄수록 다당채 함량이 더 높아진다는 경향을 보였고요. 재배 환경도 중요합니다. 같은 품종이라도 토양, 수질, 일조량 등 환경 조건에 따라 이 다당채의 양과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확 시점과 가공 방식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언제 캐느냐, 어떻게 말리고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 다당채의 활성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인삼이라는 이름만으로 이 면역에 좋은 다당채를 기대하긴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암을 이겨냈다는 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 면역력, 그 중에서도 NK세포의 활성도입니다. 인삼 다당채는 우리 몸 면역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그 순간 면역세포들은 적이 침입했다는 신호를 감지하고 면역물질을 분비하며 방어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면역물질들은 NK세포를 자극해 그 수와 활성도 모두를 끌어올려줍니다.
그 결과 NK세포는 암세포나 감염된 세포를 더 강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인삼 다당체를 8주에서 14주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에서 NK세포 활성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염증 제거와 이물질 청소를 담당하는 대식세포의 활동량도 무려 39.4%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극심한 체온 변화와 체력 저하, 면역력 저하로 온몸이 보내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김지아 씨. 평범한 삶을 되찾기 위한 그녀의 생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 출발은 면역력을 높인 오수민 씨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야채를 데쳐 먹는다던가 평소에 뭐 간단한 운동 같은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먼저 바닥이었던 면역력 활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일정한 속도에 맞춰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지아 씨.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아유, 힘들어요. 쉬운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한데 이게 잠깐 딴 생각하면 박자 놓치니까 쉽지 않네요. 영상에서 배운 대로 면역력을 올리는 인삼 다당체도 꾸준히 챙긴 지아 씨. 몸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하루 한 잔 정성스럽게 타서 마시는 그 시간이 이제는 그녀에게 건강을 되찾는 루틴이 되었다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개운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도 오후가 지나도 좀 피로감도 많이 없었고요. 중간에 좀 간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한 것도 많이 없어지니까 좀 맛있는 것도 먹어가면서 일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좀 많이 즐거워진 것 같아요. 하루 일상이. 그렇다면 인삼 다당체는 어떤 작용으로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걸까요? 인삼 다당체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의 정교한 조율자이자 촉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삼 다당체를 투여했을 때 종양세포를 사멸시키는 괴사인자가 14주 후에 약 44.5%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물 실험에서 인삼 다당체가 방사선 방어 효과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방사선에 노출시킨 G그룹 중 인삼 다당체를 투여한 그룹은 모두 생존한 반면 대조군은 22일째 모두 사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일상 속 작은 실천들. 그 노력이 쌓여 조금씩 몸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단 제가 좀 잠도 많이 자려고 했고요. 음식도 잘 챙겨 먹었고 운동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보다 좀 다르게 제가 체력이 올라가는 게 좀 느껴졌고 면역력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를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지아 씨의 몸에 일어난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될 수 있을까요? NK세포 활성도는 89에서 무려 610 피코그램 퍼 밀리리터로 상승.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인삼 다당체는 면역 반응을 강화하거나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암과 폐혈증,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한 연구에서 인삼 다당체가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유방암 세포의 활성도를 낮춰서 암세포의 이동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폐암이 발생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만 인삼 다당체를 투여했는데요. 그 결과 인삼 다당체를 투여한 그룹에서만 폐암에 걸린 쥐의 생존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예전에는 걷기도 힘들어 했었는데 요즘에는 달리기도 하고 있고 집에서 간단한 운동이나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건강해졌으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인삼 다당체.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선천 면역세포인 NK세포와 대식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한 인삼 다당체 추출물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 약 6g입니다. 또한 암 환자 및 특이 체질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요. 그 재발을 막는 힘, 치료 이후의 삶을 지켜주는 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병에 걸리지 않는 힘은 결국 내 몸 안에 있습니다. 면역력. 그것이 진짜 생존의 비밀입니다. 즐거운 FONOS에서 play the next channel.